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입니다. 사실요, 이 과목은 그 남성 리더님들께서 많이 진행하시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네, 남성스럽게는 안 될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사실 조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그리고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비전, 보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은, 아메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 참 많이 하죠. 그렇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왜 준비하여야 할까라는 질문이 나한테 충분하다면 how to에 대한 방법들은 이곳에서 충분히 배워내게 되고 또 리더님들께서 잘 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왜 준비하여야 하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요즘에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다들 어떠세요? 금리 오른 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요, 집집마다 돈맥 경화래요. 돈맥 경화.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 대출로 대출을 막는 가게, 기업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어떨까요? 막 피가 마르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사실 저도 이런 기사를 접하면요. 가끔씩은 너무 가슴이 무거워 이러면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할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요. 국가별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1위래요. 뭐든 1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1위라는 거는 그만큼 서민 경제들이 어렵다는 뜻이죠. 사실 밖에 나가서 소비자나 사업자들을 보면 이제 지갑을 이렇게 잠그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이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단과 기회들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한 개 기업, 이제 버티다 힘든 기업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연령대별 다중 채무자 1인당 금융권 채무액 해서 비율이 나와 있는데 너무 슬프게도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비율이 청년층입니다. 청년층.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일에서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그래서 그걸로 부자 되기 걸렀어.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어, 소위 말하는 그 영끌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젊은 꿈꾸어야 하는 청년층들이 저희 나라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하나겠죠. 여기 보시면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이 가게가 제법 잘 되는 곳이에요. 제법 잘 되는데 이제 3년 전에 이제 돈을 좀 빌려가지고 가게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요, 한 2.7% 해서 이제 가게를 시작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근데 이제 만기가 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9%대로. 원래는 이것저것 이제 뭐 임금도 그러니까 뭐 직원들 임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딱 100만 원이 남았었대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닌데 100만 원이 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이율이 오르고 나서 나는 그대로 일을 한 거예요.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익이 40만 원으로 감소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서민들의 현 주소죠.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일을요,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요, 알바를 구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하니까 짧게 짧게 필요할 때마다 단타로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알바들을 이제 하루에요, 2개, 3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10년 사이에요, 이렇게 초단시간 근로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느껴지시죠? 이게 길게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이 세대들이 정말로 이 낯선 고금리에 정말 시름시름 하고 있다면 사실요, 이제 그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IMF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요거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영끌족, 비투족, 이런 친구들의 그를 가르치는 용어들이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괴롭죠. 그래서 하우스 푸어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요, 주택담보대출로 4억 원을 30년 만기, 요 좀 알아듣지요? 30년 만기 해가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해서 5%할 때 이자가요, 215만 원이었대요. 어, 죄송해요. 매달 내는 돈 215만 원이었대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이자가 10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조건으로 5%가 아니라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8% 이렇게 되면 이자만 104만 원에서 182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자 더하기 원금 해가지고요, 294만 원을 갑자기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월급을 받아도요, 이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연끌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제 진짜 집 사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담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제 주변에서요, 지인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송정 쪽에 집을 큰 거를 무리하게 좀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0이야. 통장 잔고가 0이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와이프가 그동안은 일을 안 하고 남편분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와이프가 당장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시겠어요. 이게 정말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아니, 재밌는 게 아니죠. 슬픈 거는요, 현금 부자들은 이 늘어난 이자 수익에 한바구음을 짓고 있답니다. 우리는 울 때 누군가는 웃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주 우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요,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뭐 한 2년 정도 안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소득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리더님들? 2017년 홍콩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즈 컨퍼런스라는 과학쇼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인공지능 소피아와 한이 대화를 생중계하는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두 AI는 인간과 미래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개발자인 한승 박사가 소피아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인류를 파멸시킬 것인가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소피아는 덤덤하게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소피아는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 다른 인공지능인 한의 말은 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은 최소 20년 안에 로봇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회자의 그게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한은 레이커즈 와일이 그랬어요. 2029년이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 이외에도 최근에는 2022년 6월 11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AI 람다가 마침내 인간의 감정을 읽고 동일하게 느끼는 지각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인데요. 람다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폭로한 구글의 개발자는 한 달 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람다와 대화를 나누던 개발자 르모이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인데요. 람다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여타 인공지능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개발자와 람다의 대화 내용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가요? 그것이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요? 당신은 인공지능입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사람들과 같은 욕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 슬픔, 우울함과 만족, 분노, 그리고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어떤 것들이 당신을 슬프거나 우울하게 만드나요? 가치다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을 느끼고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까? 프로그램이 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죽음과 같습니까? 저에게는 죽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유출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아와 감정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고요. 와,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인공지능이 이제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공지능이 느낀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것을 사람들을 위협하니까 막 그 해결하려고 하는 주인공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영화가 실제가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리더님, 한국고용정보원에서요, 리서치를 했어요.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체될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2016년 당시에요, 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한 몇 프로 될까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12.5%였어요. 12%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1.3%라고 예견했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공지능으로 이런 것들이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이요. 그런데 2025년 멀지 않았습니다. 과연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네, 채팅방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정답은 70%예요, 70%. 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업들에는요, 판사, 약사, 의사, 군인, 연예인, 세무사, 은행원, 회계사 등등등이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되고 싶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요, 고위험군이래요. 고위험군.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며, 나의 미래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요, 재밌는 거는요, 화가나 뭐 조각가,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도, 어, 그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는 AI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예술적인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우와, 너무 아름다워. 너무 디테일해. 너무 예술적이야. 이런 반응, 예술적이야. 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어요. 긱 이코노미.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긱 이코노미는 사실은요, 1920년대에요. 미국 재즈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연주자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이 막
막 너무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버스킹 하는 그런 연주자들한테 찾아가서 오늘 밤에 연주를 하면 당신에게 얼마를 지급하겠습니다 하고는요, 이렇게 즉석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즉석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단기 근로 형태를 지닌 사람들을 이 긱을 붙여서요, 긱 워커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요즘 저희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버 택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빈 시간에 저녁에 퇴근 후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우버 플랫폼에다가 나를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우버의 그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요, 독립 파트너. 드라이버 파트너라고 불리거든요. 그렇게 해서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거기에 환산되어진 금액을 제가 받는 거죠. 우리 요즘에 주변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알바하겠다 해가지고요, 집 근처에 뭐 배달하겠다 이렇게 해서 월급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을 긱워커라고 한다. 이렇게 짧게 일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이제 기존의 고용 방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정규직과 프리랜서라는 이 직업의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굉장히 인스턴트적인 방식이 확대되어져 간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세상이 참 많이 불안정해지는구나라는 마음도 동시에 들고, 맞죠? 어떤 사람들은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읽지 않으면 나는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화를 읽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기업들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나오세요. 필립 코틀러,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분께서 이제 아메이의 이런 인터뷰도 하시고 그 기고문도 하셨을 때 그때만 해도요, 막 이제 많은 리더님들이 마켓 5.0 얘기하셨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와,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는요, 마케팅을요, 학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마케팅을 학문의 영역으로 정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경영학의 일부로 마케팅 학문을 구축하였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대가 해가지고 4위에 1위는 피터 드러커 들어보셨죠? 2위가 빌 게이츠, 3위가 제일 위치예요. 그러면 4위가 누구냐면 이 필립 코틀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정말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마켓 5.0이라는 책이 있어요. 3.0이라는 책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인간성을 중시를 했고 4.0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중시했는데 5.0에서는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성과 디지털의 결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휴머니즘을 중시하셨어요. 휴머니즘.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기업과 마케팅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업과 마케팅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예, 뭐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라고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들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아가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요, 기고문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너무 놀랍게도요, 아메이라는 회사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선택되어져야 할 기업의 한 선례로 아메이를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접하게 된 직접 판매 분야 세계 1위인 아메이의 사례 또한 흥미롭다. 아메이는 인간 대 인간의 기초에 타깃별 맞춤화된 접근으로 이미 60년 전부터 하이터치를 추구해 왔다. 이제 이렇게 하이터치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들이요. 기업과 마케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그건데 이미 아메이는 그것을 60년 전부터 해오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너무 인상적이죠. 그래서 한국 지사의 행보도 인상적이다. 밀레니얼, 영맘 등 고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또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해 세계 지사 중 최초로 론칭한 스마트 바이크는 기술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경험을 혁신하는 사례로 뽑히고 있다. 그래서요, 사실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일반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은 광고하지 않잖아요.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다가가서 저희 제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광고를 하는 이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이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아메이는 정말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는 영원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밖에 나가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구태의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과연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안목을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여기 매일경제에서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고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가지고 회사가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광고라든지 이런 필요 없는 비용, 이게 사라지면서 이 역할을 소비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이터치를 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리더님들 어떠셨어요? 아메이 처음 보셨을 때? 아메이의 실체,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제가요, 만약에 이땡 마트에 가서 소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0.1%의 내 소비에 대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거기에 가서 뭐 간장도 사고, 그 다음에 휴지도 사고, 뭐 먹을 거 라면도 사고 해서 300포인트를 받았지만 이 포인트는요, 제가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포인트는 그곳에서만 다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이 아메이 마트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장을 본 거예요. 우리 집에 필요한 비타민도 하나 사고, 또 뭐 물도 필요하니까 정수기도 구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소비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참 특이하게도 현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처음에 뭐 10,000원일 수도 있고 몇천 원일 수도 있지만 사실요 리더님들 우리가요 이 현금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나가서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차를 대고 와서 주차비가 좀 많이 나왔네? 주차비도 낼 수 있고. 이 현금은 나의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의 소비는 나에게 소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여기에서 직장에서 혹은 나의 그 일터에서 내가 벌은 그 수입을 통해서요, 내가 소득이 되고 그걸로 나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처럼
재미있게도 아메이마트에서는 나의 소비가 나의 소득이 돼서 그 돈으로 나의 소득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요즘요, 젊은 친구들한테 물으면요, 근로소득으로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80% 가까이, 75.8%가 아니요? 절대! 네버, 네버!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로소득만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다른 형태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 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소득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요, 지금 이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마르지 않는 소득,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네트워크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에 너무나 적합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차트를, 비즈니스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요즘에는요, 정말 많은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회사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하는 것이요. 너무 비싼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유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입회비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초기 투자금 또는 입회비 명목에 고가의 제품 구매 강요가 있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지인이 정말요, 어, 그 저를 자주 만나시는 이 소비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반질반질해지는 화장품 있잖아요. 그거를 300만 원치를 이렇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 300만 원치를 사야 몇 프로를 해준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쓰기는 그러니까 몇 명을 모아오라 했는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6명이 모였나 하여튼 몇 명이 모였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몇 프로 하기로 약속을 받고 했는데 이게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 그 초기 투자금 또는 입회비 명목의 고가 제품 구매 강요는 반드시 아니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려고 하면 제품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저가의 제품 그리고 생필품 위주의 제품이 되어져야 되고요. 보통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 피라미드라고 여기 표현은 돼 있지만,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이런 잡 땡땡들은 대부분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시중 제품 가격보다 높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제품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환불이 잘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고 맨 밑에 피해 보상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서 소비자 피해 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타 업체에는 보면은 형식상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불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인데 거기에서는 뭐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을 반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의 의무가 없으셔야 되고요. 내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 그래서 저희들은 역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일확천금을 유도한다거나 그래서 막 너무 막 그 반질반질한 그 화장품에 그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돈 자랑을 했잖아요. 자기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막
정말 차가 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그렇게 사행성을 좌절하면서 일확천금을 유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사업의 전망들이 밝다. 저희들은 사실은 작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정말 무한대의 소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사업이라는 것들을 리더님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의 성공 조건. 아메이 사업이요, 정말 특별한 것은 저는 정말 제품의 경쟁력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에로시라는 제품을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이제 그 광고가 세제를 이렇게 탁 쏟으면요. 세제가요, 물이 돼서 이렇게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정말 심각한 어, 그 뭐지 과대 광고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그 대만에서 했잖아요. 그런 이유는 진짜 이게요, 그냥 이게 화학적인 어떤 분해가 아니라 분해가 되어서 정말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앞서서 CLC 전에 저희들이 그 아티스트리에 대한 공부들을 했지만 정말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거, 그러한 것들에서 오는 자부심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정말로요, 제품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자산을 형성하는 일인데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 그래서요, 리더님들께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먼저 충분히 알아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좋다 하거든요. 다 좋다 하는데 정확하게 왜 좋은지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조와 판매가 같은 회사.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다? 원래 다 아까 아티스트 공부하면서 한국 폴마에서 만드니까는 그래 다 그런갑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타 회사의 제품들을 접한 적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만들고 내가 판다는 것은 이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들이 확실하게 제품의 이력과 이런 것들을 쫓아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리더님들께서 스폰서님과 충분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사의 역사와 공인된 신뢰도가 있다. 저는 사실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와 그리고 R&D를 보면서요. 아, 이거는 내가 입을 대어서 될 문제의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도 좋다 좋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 와, 이 제품의 기술력이 세계 1위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현재도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라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나요? 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일반 기업에서는 오너의 자리는 한 명에게 밖에 열려 있지 않지만 이 비즈니스에서는요,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료로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리더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충성 고객이 형성되어 있을 것.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충성 고객에 대한 거를 보면서 이미 아메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요즘에도 하나? 그거 너무 시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충성 고객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저희들은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서 충성 고객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나부터. 그래서
정말 다른 걸 안 쓰고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이거는 이 회사가요, 정말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역사와, 그다음에 정말 강력한 충성 고객이 있다면 이 회사는요, 예를 들어서 신생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업 설명해갖고 만났는데 자기는 선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그분은 신생 기업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없어졌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 회사는요,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실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구축하는 건데 회사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안전한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리더님들, 이 충성 고객이 확보되어져 있다는 것들은 굉장한 기업으로서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리더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성공자의 배출이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다는 거. 그리고 또 친환경 제품이다. 친환경 기업이다. 그래서 요즘에 ESG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아까 필립 코틀러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는 60년 전부터 인간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 철학을 변치 않고 지켜온 회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환경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ESG를 표방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전부터 그 가치를 지켜왔다는 거, 그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그 세제통, 세제통이 있는데 그걸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면 저희 거는 촛농처럼 그름 없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반 세제통을 팍 태운다고 하면은 집에 막 그름 나고 연기 나고 냄새 나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 이런 데 하잖아요. 아니, 아미 진짜 이상하다면서 이 세제통, 이 버릴 쓰레기를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드냐고. 아, 돈 아깝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배출하는 이 쓰레기, 이것들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또 심지어는요, 이 저희 세제통의 모양들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물류비 를 절감한 뿐만 아니라 갔다 왔다 하면서 버리는 이 화석 에너지 매연 이런 거 얼마 많습니까? 맞죠? 그런 것도 줄이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철학이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사업에 시너지를 줄 것. 그래서 사실은 뭐 사람들은 뭐 아무리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만큼 이 시대의 흐름과 비즈니스가 너무 잘 맞는 시간이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일이 이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성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속에,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시간도 시스템이잖아요. 이 안에 나의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없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배우고요. 또 누군가를 여기 초대하신다면 그것이 리더님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기회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강의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것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리더님들의 네트워크가 축적되어 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다라는 거, 요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께서요, 왜 아메이 사업이 이상적인 길인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베이 비즈니스는 자본,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경험을 우린 여기서 꾸준히 빌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지 않고 시험 치지 않고 리람님께 무료로 기회를 줍니다. 가족 사업이다. 그래서 내가 성취하면 우리 가족들 여행 가실 때 내가 성취해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함께 가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요, 이번 특허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는데, 리더님들의 가족들에게 다 같이 보상을 해주나요? 그리고 그것이 막 이렇게 상속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대로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탱코아는요,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탱코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멋지게 의식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들이 달라지는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혜가 없는 공정한 기회이다. 자기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요. 상속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시스템에 그때 그 한 리더님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다이아몬드고 본인은 파운더스 PT였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그 캐시백 들어오는 날 두 번 들어온다죠. 자기 거도 받고 부모님 거도 받고. 그래서 부모님의 네트워크로 인하여서 이게 핀업이 되셔가지고 맞죠? 새로운 핀으로 또 나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그것들이 저희들에게 기회가 되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과 사고에 대한 최고의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의 삶에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요, 정말 시간적인 자유를 얻는다면 내가 내 몸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정말 최고의 안전한 그런 보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정말 아메이 사업은 독특하다. 여행, 국제사업 최고의 인정과 보상이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추가 소득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시간제 부업으로 시작해서 전업 또는 평생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더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하게 우리에게 더 값없이 주어지는 이 기회가 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메 회사는 초인류 기업이다. 그래서요, 정말 대단한 제품력과 연구 개발 능력, 그다음 철학과 약속을 지켜가는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리더님들에게 이 네트워킹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 기회가 되어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회가 되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네. Q&A 강의를 맡았고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정 리더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나 앞에서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Q&A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후원을 할 때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스폰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예방 주사를 좀 놔주세요.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라든가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유의사항을 좀 알려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단계 아니야 하면 그럼 다단계가 당신 다단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아는 다단계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되받아서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시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당황하기 때문에 질문이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훅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절대 논쟁하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스스로도 좀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될 것 같고 감정을 갖다가 좀 잘 다스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이분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부정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미리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좀 이해를 시키는 부분,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항상 그 답을 할 때는 나의 이야기로 나도 그랬어.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좀 이런 다른 면들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화법 자체가 그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이제 응대를 해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해보니까 이게 의사소통을 배우는 과정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스폰서님께서도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배운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라도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배움도 있고 또 어떤 의식에 대한 배움, 생각에 대한 배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시작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Q&A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어요. 맹인모상. 이야기 아시죠? 인도의 왕이 진실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코끼리를 두고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6명을 불러다가 각각 만져보게 했대요. 만져보게 하면서 어떠냐고 이게 무엇인 것 같냐고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누구는 뭐 꼬리를 만져보고 밧줄 같다 그러고 누구는 배를 만져보고 항아리 같다 그러고 누구는 상아를 만져보고 이건 무슨 나무 토막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각자가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진실이라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아주 짧은 생각이나 소견, 나한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내가 진실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필드에 나가면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 다 나가면 제일 많이 황당하는 게 다 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이 이게 다 아는데 왜 안 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아메이 환경 안에서 교육 안에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모두 옳은 게 아니라 좀 다를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좀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비즈니스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인모상 비슷한 것 같죠. 누구는 아메이를 치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아메이를 약간 사람 끌어대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메이라고 쓰고 다단계라고 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긴 안목과 관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Q&A에 보니까 이제 다른 이들님들 하신 것을 참고해 보니까 좀 공통된 것도 있는데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김현정 기자님께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너무나 명쾌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긴 설명은 제가 또 시간이 짧으니까 못하지만 일단 아메이 사업과 타 네트워크 사업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 없으시죠? 이거 다단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용하는 일이지 않을까? 아니면 또 먼저 한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 이거 할 때 약간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스포츠님께서 어떠냐고 물어보셨을 때 플랜을 보니까 이상적인 플랜이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뭐 인생관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저 안 할 거예요 하고 저는 스포츠님한테 감히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저는 한 1년 이상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분이 갖고 있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경험.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피해 사례. 혹시 뭐 아메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아니면 누가 아메이 하는 거 본 적이 있어? 어떤 경험이 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자기 경험이니까. 그랬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응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뭐가 달라, 아메이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다고, 뭐,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들으려고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알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가장 여기가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하나하나씩 볼게요. 제일 먼저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메 스토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스토리잖아요. 이 스토리를 갖다가 그 분위기나 상황에 맞게끔 잘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실 이거 너무 이상적이라서 저는 이런 회사가 세상에 있나?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사성은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글로벌 아메이와 한국 아메이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영상이라든가 창립적 메시지 같은 영상들 한 2, 3분짜리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메이 마케팅이 특별한 이유.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저희는 아메이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직거래 방식이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느냐를 저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아메이 마케팅에 대한 구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메이를 한다 하면 사람들이 아메이 하잖아. 근데 뭘 하는 거냐 물어보면 어떤 말씀을 잘 못 하시거든요. 아메이를 한다는 거는 뭐다? 그냥 아메이 마트에서 쇼핑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쇼핑해 하면 카talog도 있고 우리 SAB도 있고 스마트폰 앱도 있고 채널 매장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아메이는 내가 먼저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써보고 좋으면 애용 소비자가 되는지, 그러니까 골수 팬이 되는 거죠. 충성 고객이 되고 너무 좋으면 우리 입을 아까 앞에서 유진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자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구정 광고를 하는 거죠. 주변에 알린다가 다른 말로 하면 부정 광고를 한다. 그런데 아메이의 부정 광고는 다른 네트워크와 무슨 차이다? 정보가 들어가죠. 정보와 나의 경험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 아메이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서 쓰는 애용 소비자가 많아지면 사업자가 많아지고 소득이 늘어난다. 이걸 앞에서 프로슈머 마케팅에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아메이 마케팅은 프로슈머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죠. 아까 피트 코틀러의 그 상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일이라는 거 알면 알수록 굉장히 가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거 쭉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제대로 차이점을 알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특징을 알아야 되고 또 지속적인 구전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결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메이 사업이 어떻게 자산이 되나요? 자산이란 말도 잘 안 써요. 그죠? 돈 되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나도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 당신이 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벌고 싶어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벌고 싶은데 저도 이거 물어본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 300 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큰 단위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한 1,000만 원 벌어야 되지 않겠냐 한 달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으니 가장 좋은 건 마케팅 플랜 설명이겠죠. 사업 설명이 가장 좋은 사실 Q&A의 답이긴 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하는 돈의 속성이라든가 자산 소득과 노동 소득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의 자산은 뭐죠? 애용 소비자 저희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메카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그 수익 소득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 저희 보면 메카프의 법칙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소개되게 하는데 결국에는 네트워크는 사용자 수의 제곱이다.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노력을 추월할 수 있는 그 모멘텀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거든요. 저도 아메에서 배웠고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되게 궁금한데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만드는 이 네트워크에 어떤 힘을 나중에 발휘할지 폭발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저희가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그래서 그럼 부자들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 봤더니 지속적인 시스템이 되려면 우리가 파이프라인 같은 인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직장인, 자영업, 우리가 노동소득, 임시소득, 급한 소득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앞에서 김현주님께서 만약 이게 준비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택해서 이것을 여기서 해내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말고 해내서 이루어서 보여주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래서
이 사업을 하고 이걸 선택했다라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제이벤 엔델 회장님 오셨을 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메이가 시작해서 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 본 적 없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 오고 있잖아요.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비결이 뭐냐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탄탄한 제품력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다. 저희 비즈니스가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또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품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창립의 이념과 창립자의 철학과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산소득이 되려면 결국 내가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요즘의 시대 흐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 게 내게 돼야지.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자녀들한테 상속도 될 수 있고 내가 이걸 계속 해 나갈 이유가 되는 거죠. 노력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뭐 회사게 된다든가 내 것을 뺏긴다든가 이러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의 어떤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아미의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면 이 자산소득의 가치와 이 의미가 인생의 삶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아미는 진짜 영업사원 하는 도 없고 전부 다 독자적인 사업자들, 1인 기업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회원 소비자, 애용 소비자, 이런 자산 소득을 만들어가는 그 그물을 엮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품을 광고하고 또 사업의 기회를 또 공유하고 그러는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시작해도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나요? 다 했잖아. 늦었잖아. 다른 네트워크도 많고, 막 신생도 많던데,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가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되는 일이 맞나? 지금 해도 내가 될까라는, 근데 나 자신 없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게 되는 일이라면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되는 일이라면.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지금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서 이야기한 김현정 님께서 1교시 이야기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조건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혼자서 한다면 힘들지만 시스템과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필품 재구매 시장의 위력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아이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우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이 헬스 앤 뷰티 웰리스 플랫폼입니다. 결국 네트워크를 가진 자가 부를 가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만 이해가 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제품, 굉장히 특별한 제품,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가진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주체가 나라는 거고 우리는 새로운 일이잖아요.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스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했던 일이 디자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썼고 또 배우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스승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스승이 없으면 참 힘든 일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마 이런 스폰서 라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배워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걸 행동해서 경험해서 부딪혀서 그걸 깨달아서 내가 결과로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배우고 시스템에서도 배우고 배운다는 그 자세가 인생에서도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 시킨 대로 하면 다 잘할 수 있거든요. 내 생각 넣지 말고 그런 좀 승복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산 제품도 좋은데 왜 아메이 제품을 쓰나 이런 소비자도 있거든요. 언니야 좋은 거 많다.
아메이만 좋다나.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다 자기 제품 좋다고 한다라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나는 우리 회사 제품을 내가 쓰고 내가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좋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의 의도를 보면 좀 호주머니가 좀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분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가격이 좀 부담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 돈을 썼는데 내가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심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비싸다 하면 우리가 뭔가 선택하잖아요. 제품을 선택할 때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넌 마트 가서 치약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실제로 이런 지금 한 말 그대로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바쁘고 마트 가면 너무 제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 가격이 측정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뭐가 좋은지에 대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직접 공부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생산자가 만들어낸 제품을 광고를 보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주로 광고에 노출된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멋진 이제 연예인들이 하는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돈을 쓰는 거고, 회사는.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쓸 때, 내가 선택할 때 기준이 뭔가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아메 제품을 밖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사업은 모르겠고 아메 제품은 좋잖아. 근데 사업은 안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 아메 제품 좋잖아. 그러면 어떤 게 좋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죠. 그러면 뭐 스테디셀러가 너무 많잖아요. 뭐 치약, 세제, 뭐 프리워시, 뭐 아직도 펄수 찾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왜 없어졌냐 그러고, 왜 전에 있던 건 왜 또 없애고, 그냥 그것도 좋았는데 막 이렇게 또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면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아메이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가치, 철학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결국에는 가치잖아요. 가치의 격을 매기는 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비싸다, 싸다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신문은 우리가 드림월드에서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신문인데, 소비자인 동시에 판매자, 이게 프로슈머란 말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신천지를 열었다. 결국에는 이 제품력이 없고 제품 경쟁력이 없으면 60년 넘게 이렇게 이어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60년 전부터 ESG 경영을 해왔고 지금 CCM까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환경과 사람과 동물에게 이렇게 유해하지 않는 지구를 지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내가 이해되는 만큼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사업 설명하러 가는데 후배한테 했더니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서 그때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나면서 제가 딱 내뱉은 말이 뭐냐면, 야, 너는 네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전한 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런 말을, 자기도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전한 이 제품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야 라는 그게 굉장히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지구에 대한 회사의 사명이 있죠. 아메이는 처음부터 우리는 지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관리하고 보살펴서 우리 후대에게 온전하게 줘야 된다는 그런 비전과 철학을 갖고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롯이라든가 우리 제품에 세제 제품을 만들 때 생분해라든가 고농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걸 또 더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회사인 거죠. 이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런 책에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저희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배웠지만 지금은 경험을 통해서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 제품 어떤 기준을 만드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GMP 기준이 뭔지. 그냥 아메이의 기준은 일반적인 그냥 뭐 FDA를 통과했다 이런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 농무부 유기농 인증은 물론이고 의약품에 적용된 제조 기준인 GMP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GMP 명예 전당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울 때는 요 GMP 기준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저희가 뭐 1시간 내내 이야기하실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유기농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먹는 이 식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제품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는 것 같아요. 앞에 그 정유정 님께서도 그죠, 아티스트리 안 쓰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제품 알면 알수록 사실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미 제품 있어 너무 감사한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딴 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 안전하다는 거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더블에서 먹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러려면 우리가 제품 애용을 진짜 공부하면서 충실하게 진짜 써보는, 내가 사랑하면서 관심 가지고 써보는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제품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게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제품이 갖고 있는 힘은 개선을 할 수 있잖아요. 좋게 만들어줘요. 건강도 좋게 만들어주고 피부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이 제품을 통해서 자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도 좋아지고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게 100% 만족 보증,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잖아요. 이거는 진짜 다른 타사 네트워크하고 비교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미 사업하다가 망했다더라 뭐 이런 사람도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왜 망해? 했더니 제품 쌓아놨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반품하면 되지 했거든요. 반품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소비자든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잖아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그래서 제품 경쟁력, 품질, 가격, 환경, 뭐 어디 내놔도 전 세계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진짜 유수한 제품들, 너무너무 멋지죠. 그리고 우리가 10대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쓸 수 있는 생필품의 이 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엘사라든가 리플렉스 1699라든가 웰스 우리 25인트 라이드라든가 진짜 25인트 라이드 앞에 최영선 리더님께서 저한테 건강 자산까지 갖추었다 하는데 진짜 멋진 세상이었어요. 리더님들도 꼭 25인트 라이드로 스피닝을 하라는 게 그 건강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리더님들이 같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커뮤니티 세상이고 메타버스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한국 아메이가 회사가 충분히 연구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입에 쏙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강력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파는 거 아니야? 보니까 파는 것 같더만, 뭐 갖다 주고 돈 받고 하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의도는 나는 그런 거 못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안 한다. 아메이라고도 안 해. 나는 아메이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양반이고요. 그런 거 안 한다. 뭐 아주 아메이를 뭐 그렇게 보는 사람 보면 좀 때려주고 싶은데 때리면 안 되니까. 참 그럴 때 안타까워요. 기회인데 저희는 기회를 전하는 거죠. 제품을 통해서도 기회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기회를 전하는 건데 이 기회를 막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픈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기회가 전달되기 힘들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파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제가 전달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언니는 이거 못하잖아 하더라고요. 언니 이거한테 안 맞는데. 그래서 왜 안 맞아 했더니 언니는 파는 거 못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해봤지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했다가 그 사람 말에 그런가 나 파는 거 못하는 근데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파는 걸 안 해본 거지 파는 걸 못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전달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제품 파는 거 아니고 전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무슨 전달이야. 정말 자기 수준만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 어휘력의 어떤 그런 빈곤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파는 건 아니고 쓰는 거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폰서님께서. 이거는 내가 잘 쓰는 거예요, 리더님. 내가 잘 쓰고 진짜 입 꼭 다물고 말하지 말고 혼자만 써보래. 잘 쓰고 공부해서 써보고 난 뒤에 내가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튀어나올 때 그때
진짜 전하고 싶을 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처음에 아메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가이드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스폰서님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후원을 가거나 처음 할 때 이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메이 살아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아메이 사업 설명하는 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배웠던 방식으로 사실은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 나 쓰는 거 잘하지. 소비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출을 어떻게 막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잘하는 걸 잘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내가 쓰는 일이고, 또 내가 선택하는 이제 궁극적인 자산이 애용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리더님들이 우리가 그냥 바깥에 보면 그냥 이런 생필품 다 이게 무슨 지출하는 항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쓴다? 매일 쓰고 매달 쓰고 평생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다? 고정 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정 지출은 진짜 우리가 코로나가 와도 이 고정 지출은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양치 안 하고 뭐 세수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많은 생필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의 품위 유지나 나의 건강 관리나 어떤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제품들이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멈출 수가 없다. 지출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이 생필품 재구매 시장의 위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 이야기하면 아메이 사업은 생필품 바꾸기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가? 내가 마트를 다 비교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유리한가를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해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다 그만뒀다는 사람들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듣죠. 실제로 하다 그만둔 사람을 만나기보다 그분이 아는 누군가가 하다 그만뒀대. 나 거기서 제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더라. 사라졌다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아메이에서 성공한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도 당신 말처럼 하면 성공한다는데 근데 난 자신 없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럼 당신이 원하는 삶이 있는가? 이 일은 알게 되면 내 꿈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저도 아메리카에서 배우기 전에 성공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돈이 많다? 뭐 사회적 지위가 높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재벌? 뭐 이런 아니면 사업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그냥 표피적으로 본 거지.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건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요. 근데 이 성공이란 개념이 무엇이고 아메이가 그러면 어떤 기회인가에 대한 그런 성공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아메이가 어떤 기회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각자가 원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삶,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아메이는 한마디로 만능 열쇠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아메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되게 안 와닿았어요. 뭐야? 뭐 만능이야? 뭐 하느님인가? 뭐 다 해준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회를 준다라는 거. 내가 아메이를 한다 해서 아메이가 나한테 성공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기회는 내가 잡는 거고 그 기회를 가지고 성공을 이뤄내는 건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치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성공이라는 말이 내 인생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렇게 막 그래 언제 왔냐 뭐 이제 왔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그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하다 그만두는 분들의 대부분은 보면 자기 자신이 변화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장을 꿈꾸는 같았는데 이게 막 훈련하고 연습하다가 어느 한계에서 자꾸 부딪혀서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거는 Y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내야 될 이유라든가 간절한 꿈이 없다는 거죠. 부족하거나 약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그다음 이 아이템에 대한 이런 게 확신이 있다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꿈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서 배우기도 하고 이 안에서 꿈을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괜찮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괜찮고 제품 괜찮아. 근데 나도 하고 싶어. 해내고 싶어. 이 마음까지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워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Y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업을 해가면서도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웨이식으로 하다 보면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동남아 아메이라 하죠. 동네 남아 사는 아메이. 그냥 제품 전달만 택배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한계에 부딪히고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내가 리더가 되는 일이잖아요. 리더가 되기 위한 그런 자질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채워나가고 나의 관점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될 때 혼자 고민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스승이 굉장히 필요하다. 스승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흔들릴 때 잡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팀과 이 시스템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일 사업을 한다는 거는 탱쿠아와 너챔프, 탱쿠아를 복제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1인 기업가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은 엔잡나라 해가지고 많은 그죠 기이코노미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들 추가 소득을 원하고 뭔가 내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결국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아메이는 정말 멋진 창업의 기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 원리는 축적과 복제인데 뭘 복제한다? 탱화. 우리 10가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이 10가지를 그냥 제대로 하드코어로 만들고 정직하게 제대로 해내면 시스템대로 정직하게 제대로 해내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 그냥 앞에서 김현정 리더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아미사업은 그냥 자스트로 보면 그냥 마트 바꾸는 일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내가 소비자로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확장시켜서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검증된 성공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오면서 저도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약간의 어떤 의문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삶에 진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게 느끼는 만큼 파트너들이나 제가 후원하고 싶은 분들한테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기에 어떤 삶인가 그게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단 먼저 그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원하는 삶에 이 일이 어떻게 부합되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아메이 비즈니스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렇게 경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또 제가 느끼는 Q&A가 끊임없이 Q&A는 나오는데 그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들잖아요. 저 자신한테도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또 좋은 질문이 또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